자, MBTI 검사 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가 어느 정도의 주기지? 사실 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테스트를 볼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시비를 걸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라는 거는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이라도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냥 놀다가, 같이 놀다가, 나는 원래 이 사람이랑만 친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 얘기가 건덕지가 있네? 이제 한마디씩 하고. 그런 식으로 친해지긴 하는데, 결국에 주로 노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러니까 뭐, 그럴 상황에 오픈은 많이 하지만, 막 그렇게 또 정작 사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의 친구는 약간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긴 만나니까 한 요쯤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저는 완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딱 했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놀자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 배우는 건 좋아. 이제 배우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점점 질려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를 더 하고 뭐 하나를 더 하고 하는 거에 그 하나가 굉장히 도파민이란 말이야. 그 룰 때문에 뭔가 지금까지 했던 이 필승법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참신한 거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근데 이거는 이게 앞이랑 뒤랑 내용이 좀 달라.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네 감동 실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도와줍시다 하는 얘기하면 나도 한 번씩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까는 좀 어... 회의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걸 가지고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할 때는 그냥 팩트가 그렇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거나 얘기가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이 조금 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돈 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건 좀 어렵긴 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 크게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압박감이 심한 환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뭐 얼만큼의 일을 무조건 해내야 돼.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어, 난 아닌 것 같아.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있다? 그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오늘 얼만큼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이번 주 일주일에 어떤 정도의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요즘 다들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효율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일은 아니니까 한 요 정도? 자,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어, 이거는 사실 이것도 앞과 뒤를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는 좋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방금 내가 집에 오면서 느꼈던 건데 이래 뭐
개를 키우는 분들 이렇게 좀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개들은 주인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 주인이랑 한마디 하게 되고 뭐 흔하게 긁면 이런 것부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엘리베이터에서라든지 뭐 사람이 많을 때 뭐 좀 층을 못 누르고 계신 것 같다 그럼 뭐 몇 층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눌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를 한번 한다 말을 섞는다라는 것도 관계를 맺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를 알린다? 나를 어디까지 알리는 거지? 세상 내 모든 걸 다 알리나? 엘리베이터에서 저 누군데요? 뭐 여기 한번 물 들어드릴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이건 앞과 뒤를 좀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치 방송을 하시는 걸 생각하면 후자도 맞지 않으신가요? 그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걸 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리고 싶은 부분만 알리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막 내 본명을 까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런 게 확실히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를 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애초에 내가 어 노래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나를 알리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사실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이제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알려지는 건 좀 싫은 거지.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앞부분이 좀 긍정적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 기한보다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벼락치기를 할 때 효율이 엄청 많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거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꾸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 걸 합쳐 놓으니까 이게 중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되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선순위라는 건 진짜 어떤 일이든 필요하거든요. 저는 4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일정을 진행을 해요. 일정은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급하다. 그리고 일의 중요도가 높다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도가 높고 우선순위 그 마감 기한이 빠른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마감 기한이 빠른 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감 기한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만 마감 기한이 빠르지 않은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마감 기한도 널널한 거. 이렇게 딱 4가지 기준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작업을 계획한다라는 거면 나는 그렇다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만약에 중요하기도 하고 마감 기한이 빠른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오늘이 지금 6월 15일이잖아. 이거를 이번 주 금요일 19일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난 이걸 19일까지 해야 되니까 한 17일에 마무리를 짓자가 아니라 19일에 마무리 짓도록 순위를 짜는 거야. 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딱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정한 건 맞는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어디를 정해야 할까? 이제 일찍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봅시다. 되네요.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다로 갈게요. 딱히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애매하다. 일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내 삶을 살 때는 그냥 뭐 있는 대로 산다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할 일은 몰라도 일정은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좀 애매하니까 중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아, 사실 자신감의 문제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 내가 잘못 기억할 때도 있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혼자 방송 켜면서 그 요네즈 켄시 노래 이상형 월드컵을 나 혼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녹화하면서 막, 이 노래는 뭐 언제 나왔고, 내가 몇 살 때 들었는데,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방송 다시 보기 하면서 그 노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다 틀린 거야. 하나도 안 맞더라고. 나 요네즈 켄시 팬이 아닌가? 같은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일생 동안 열심히 요네즈 켄시를 들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거를 어, 내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면 누가 날 믿어주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렇지 않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 내, 내 주위를 끌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맞아. 진짜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영향이 가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 어, 같은 얘기할 만한 주제가 생겼을 때라고 한다면 뭐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건다고 하면은 뭐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좀 말 걸기 쉽게 생겼나 하는 생각을 좀 드는 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헤드폰 끼고 있고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은 길거리에 있어도 딱히 그렇게 말 안 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길을 잘 물어. 심지어 그 헤드셋 뺏겨가면서 학생 이러면서 길을 물어. 참 신기한 어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도 길을 잘 모르거든. 저번에는 심지어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길을 묻더라고. 근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중국인이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나 제2버그 중국어였거든?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아무튼 뭐 그분이 그때 치과를 찾고 있었나 뭘 찾고 있었나 그랬고 그 네이버 지도 그 병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찾고 있다. 이제 안 그래도 약속 시간이 좀 남았어서 내가 심지어 그 사람을 끌고 병원을 찾아줬어. 여기 3층으로 가시면 된다. 나도 거기 되게 오랜만에 간 거라 길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심지어 난 안 가는 병원이었거든.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된다. 이제 올려 보냈어. 올려 보내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드는 생각이 근데 이 사람 뭐 여기 올라가서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하려 그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모르는 병원이니까 뭐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랑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병원 사람이랑은 어떻게 대화를 하려 그러는 걸까?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불편하지 않다. 네, 그렇다.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후기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큰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 캡틴 아메리카 11호죠. 지금도 팀 캡틴이랑 팀 아이언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랑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팀 캡틴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뭐 블루스컬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욕을 먹잖아. 근데 그럼에도 나는 캡틴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캡틴 화이팅. 네, 이번 둠스데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관심이 많다. 자, 물 한 번 먹고 갈게요. 자,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음,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있잖아. 사실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 되게 요즘 원래 되게 감동적인 거 좋아하고 막 이래저래 되게 F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문장으로 읽으면 다 이렇게 T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행을 갔어. 근데 저쪽에 지금 당장 줄을 서지 않으면 한 두세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디저트 가게가 있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여기도 똑같이 지금 당장 줄을 서지 않으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밥집이 있어. 우린 배가 고파. 근데 이 기본적인 능력치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밥집에 줄을 서야 되는 게 무조건 100%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나 혼자 간다면 당연히 사실에 우선할 건데, 같이 간 사람들의 감정은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당연하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으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가는 드물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제발 좀 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제발 좀 해, 제발. 내가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오해를 샀어. 그러면 저렇게 제가 생각을 했네? 그럼 제 잘못이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냥 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웬만하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자, 행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자,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노래할 때마다 뭐 다른 분들한테 한 번씩 뭐 이런 거 같이 해볼래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나 혼자 하면은 부담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더 잘 나오기야 하겠죠. 근데 그래도 나는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뭔가 더 내가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의견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좋아한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로. 괜히 막 라면 끓일 때 찬물부터 면을 넣으면은 맛있대요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막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새 메뉴 한 번씩 더 시켜 먹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그냥 남들이 검증해준 맛있는 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잠깐 이건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요즘 이제 신선한 거를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미묘하다. 아, 근데 실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내 인생 가지고 실험을 하긴 싫으니까 갈게요. 100% 솔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고민 상담할 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솔직한 사람은 일단 얘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왜 우울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우울한데 빵을 왜 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티인가? 근데 암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울한데 빵 샀어라고 얘기를 하면 왜 우울해라고 얘기를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네, 그게 이제 사람을 사귀기에 참 좋은 성격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눌러놓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 성격에 맞는 질문은 이제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물어보면 무슨 빵 샀어를 질문하지 물어보는 거지. 음. 중요한 건 우울한 일이 아니야. 빵을 샀어야. 뭐 했어는 뭐 했어가 더 중요한 거야. 탐구할 만한 지식 분야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음,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혼자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딱히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미묘하다. 아, 이것도 좀 반반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냥 여기 반, 여기 반이라서 이건 반반으로 갈게요. 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이건 맞아요. 저는 어, 제 지인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항상 모든 일은 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차악이 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최악이 되지 않도록 로 얘기를 걱정을 자주 하는 편이다. 저는 실제로 제 지인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좀 어렸을 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미친놈 같죠? 근데 진짜예요. 단체 활동보다 혼자 사는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한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혼자 사는 취미도 있고 필요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단체 활동보다는 좀 재미가 덜하다. 내가 소설가로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아,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나는 이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 이게 근데 내가 소설가로 활동을 하는 거랑 소설 업계에서 활동을 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질문은 내가 이렇게 뭐 글을 쓴다든지 뭐 대본을 짠다든지 뭐 아니면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한 거겠지만 이제 결국에 소설가라는 직업은 낭만을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글을 썼을 때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스토리가 재밌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스토리에 있는 낭만을 놓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토리의 낭만보다는 잘 팔릴 만한 글을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계에서도 생각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가지고 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설가가 되었을 때, 아,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싶어가 아니라, 아, 내가 쓰면 이거보다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으로, 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이 애매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현실을 아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 아, 상상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난 그냥 안정적인 게 좋아.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음, 아,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아,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업계에 있다라는 거랑 그 낭만을 챙긴다라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일이라서, 이제 좀 필요하고요. 뭐 이제 거의 다 그렇잖아. 그냥 뭐 이과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제 숫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거의 다 있을걸?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음. 자, 넘어가 볼게요. 아, 근데 이 밑에 얘기는, 아, 사실 이건 혼자 고민하는 거랑 또 여럿이 있을 때 고민하는 거랑 또 얘기가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는 지금 뭔가 배고프지 않아도 뭐 하나를 더 사 먹고 싶은데, 이제 그럼 돈이 부족한 거야. 이제 그럴 때, 아, 지금 지나면 저기서 파는 저 오징어 구이는 먹을 수 없는데? 근데 저 오징어 구이를 사 먹으면 돈이 없어. 다음에 밥 먹을 돈이 부족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이제 어... 그 상황에서의 나는 의사결정을 조금 더 중요시 할 것 같긴 해. 물론 저 오징어 구이를 놓치는 거 굉장히 아쉽지만 다음에 밥을 배부르게 못 먹는 것보다는 다음 여행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와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돈을 더 여유롭게 들고 와서 저 오징어 구이를 사줄게. 아니면 뭐 나중에 가서 한국에 가가지고 뭐 오징어 구이를 맛있게 요리를 해줄게. 뭐 감정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협상과 타협을 할 것 같긴 해. 감정적 측면이랑. 근데 결국에는 밥을 먹는다라는 그 선택지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렇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건 선호한다. 아, 이건 맞아요. 이게 약간 아, 나 이거 일도 일이지만 내가 지금 쉬지 않으면 어, 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뭐라 그러지? 그 밸런스? 아, 워라밸? 워라밸이라고 하지. 뭐 그런 게 이런 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추석 연휴 전에 시험 보는 걸 좋아할까요? 시험 이후 뭐야 연휴 이후에 시험 보는 걸 좋아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연휴 전에 보는 게 좋단 말이야. 시간은 조금 촉박할 수 있어도 시험 보고 나서 그래도 추석 연휴는 맘 편히 쉬고 싶잖아. 난 딱 그런 거야. 내가 쉴 때는 정말 마음에 아무런 짐 없이 쉬고 싶어요. 이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쉬고 나서. 그러면은 쉬더라도 내가 이거를 몇 시 몇 분까지 쉬고 이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싫어. 내가 쉬는 날 고민해야 될 거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몇 시에 자자만 고민하면 돼.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다 마치는 것을 선호한다.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단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원한다. 아, 이거는 나는 근데 이게 감정을 지켜준다라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두 의견을 좀 중재하려는 편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이 사람 의견도 맞고 이 사람 의견도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조금 더 양보를 하기를 바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말이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 말로 했을 때 왜 효율이 더 좋고 그렇게 했을 때 더 효율이 안 좋은지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린다. 아, 저는 그렇지 않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자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광대 측면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이렇게 내가 어그로를 끌고 막 주목을 받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 기회가 생겨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먼저 걸게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든다든지. 근데 결국엔 그것도 내가 먼저 말을 건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제 약간 먼저 말을 건다라는 생각으로 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이거는 근데 어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놀러 가서 와 신나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 주차를 하는데, 아 이제 이거 여기서 주차해가지고 당장 주차 빨리 하고 시내에 가야지 했어. 근데 갑자기 주차 자리를 어떤 사람 그 아저씨가 막 운전을 험하게 해가지고 끼어들어 지가 먼저 주차를 하고 가버렸어. 그럼 어씨 뭐 저런 놈이냐고 한번 감정적으로 빠르게 변할 때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이게 그거를 포함을 해야 되나? 그냥 잠깐 짜증나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 즐거우면 계속 즐겁고 뭐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 저 질문이 항상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항상 그 상황에 따른 감정을 빨리빨리 갖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설명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맡으려고 했던 자리를 거의 다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그, 아 그래 이거는 주차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의자로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제 지하철 딱 앉아가지고 딱 그 지하철 의자에 딱 한 자리가 남아있어. 아,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잘 됐다. 저기 앉아야겠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확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탁 앉고, 아, 여기 이제 내 자리야 이러면서 뚜벅뚜벅 와서 앉아버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짜증이 난다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줌마가 앉았네? 그럼 난 그냥 서서 가야지.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러는 사람은 감정이 빠르게 변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바보잖아, 그건. 이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질문의 취지를 바꿔보자 이거야. 내가 오늘 너무 즐거워. 뭐 예상하지 못한 휴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오늘 생일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되게 사소한 일 하나로 인해서 기분이 하루 종일 다운돼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변한다가 아닐까? 이제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되는다면 너는 이제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느낌. 자,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음, 감정적인 논쟁이 뭐가 있을까요? 감정적인 논쟁. 사실 사람의 감정적인 논쟁, 그러니까 그 감성을 가장 잘 건드릴 수 있는 요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울음, 신파, 뭐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냉혈한이 돼버리는데. 감정적인 논쟁. 아니면 뭐가 있지? 근데 요즘 감정적인 논쟁이라고 하면 오히려 신파보다는 어, 약간 글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막 승질을 건드려. 아, 넌 왜 그러냐? 그럼 이제 긁혔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내 성질을 더 건드리는 거야. 나는 그냥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화난 것처럼 내가 되게 긁힌 사람인 것처럼 나를 몰아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을 관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논쟁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쉽게 동의를 하냐 안 하냐를 묻는다면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나도 옛날에는 좀 이런 거 많이 그랬거든. 특히나 저도 글이라는 질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불쌍해. 나는 이제 A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A에 관해서 대답은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돌려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든지 나랑 대화가 안 통하는데 되게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얘가 지금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내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논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는 대화하다 보면 느껴져요. 서로 알아. 근데 이런 그 방금 말했던 이 감정적인 논쟁 같은 경우는 이 새끼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얘도 그냥 날 화나게 하는 그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불쌍해져요. 진심으로. 얘가 이해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을 돌리는 거지. 저걸 보고 있으면 좀 옛날에는 나도 좀 화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화가 난다기보다 좀 불쌍해지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저는 이거는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이 일의 우선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진 않잖아. 왜냐면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미룬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해당되는 느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감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요. 미루진 않아. 나눠서 그날까지 나눠가지고 일이 5개가 있으면 이번 주에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이제 미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자, 근데 이거는 궤변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 느낌이고. 자,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 요즘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질문을 하기는 쉽지 않긴 해. 근데 이런 질문이 가능한 사람끼리 대화를 한다라는 건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딜레마 중에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최근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이 보셨을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열차가 두 갈래 열차길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레버를 당기면 한 사람만 열차에 깔린 사람이 죽고 안 당기면 5사람이 열차에 깔려 죽습니다. 자, 당신은 이걸 당길 것인가 안 당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하죠. 이제 약간 뇌절로 들고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거 많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너는 땡길래 안 땡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적어도 당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저기 묶인 다섯 사람이랑 여기 묶인 한 사람이 이 여섯 명 모두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난 당길 것 같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논리 이론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겨야만 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거기 있던 철학자의 이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당겼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당겼기 때문에 다섯 사람을 살렸다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당겨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질문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당겨가지고 죽게 된 한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런 걸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상황에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기를 했던 게 점점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당겨가지고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어. 넌 정말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은 좀 많이 뇌절이 들어가긴 하죠. 거기까지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그 트롤리 딜레마 가지고 되게 딥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 여자친구랑 엄마가 물에 빠져서 누굴 먼저 구할래 같은 그런 질문 있잖아.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난 질문을 한 놈을 때릴 겁니다. 그런 질문은 하는 놈이 제일 잘못한 겁니다. 네. 당연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도록 해요. 자,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저는 네, 그쵸.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못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고 있죠.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아, 이거는 뭐가 있을까? 이론적으로. 뭐 실험을 한다든지 뭐 그냥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게 좀 이론적이거나 뭐 그런 느낌일 건데. 음, 책 읽는다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막 얘기를 할 때 넌 그냥 들어 이러고 있는 건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아 잠깐 나도 물 한 잔만 더 먹자. 봅시다.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음, 사실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나는 이거는 사실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나 지금 이런 기분이 들어라고 이제 어떤 충동적인 느낌이 들 때 그걸 참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일상생활에 영향이 가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놀고 싶어서 그냥 같이 놀았어. 그럼 난 그 다음 날에 늦게 잤기 때문에 무조건 지각을 하게 되어 있어. 아니면 피곤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웬만하면 사실대로 뭐 움직이는 게 무조건 나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래요, 원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감정보다는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동할 때가 있죠. 그죠?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거죠.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일관성 있게. 사실 이제 일관성 있게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 학업 일정. 학업 일정.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놓긴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걸 꾸준히 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습관이 들면 되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을 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이번 주부터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운동을 습관화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어. 예를 들면은 어, 난 지금처럼 퇴근해서 밥 먹고 방송하고 자고 이게 그냥 하루 루틴이야.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는 내가 평소에 해오던 거라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나?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긴 한데 이거는 중앙으로 갈게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음,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뭐 감정적으로 선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어딨냐? 사실과 감정의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참고 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제 당신 가고 나서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한 판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러면서 나 빼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해. 그럼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나도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한 번만 더 하고 잘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민할 건덕지는 없어 보여요. 글쓰기 등 창의성이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네, 저는 실제로 이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그리고 제 성격상 약간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막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딱 최소한의 내가 참고할 만한 뭔가 어떤 건덕지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서 사소하게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거기다 표출을 해야 돼. 난 그런 게 너무 좋더라. 일반적으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하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야만 내가 안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 자,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매일 할 일, 근데 난 사실 오늘 할 일 딱히 그렇게 계획하면서 사는 편은 아니거든? 예를 들면, 오늘 출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은 해. 오늘 내가 언제 퇴근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방송을 한번 하고, 뭐, 그 다음에 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오늘 언제 출근했으니까 언제 퇴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집에 오고 나면 어떻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빨리빨리 이렇게 자고 다음날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아. 그냥 이제 일이 닥쳤을 때 그 시간이 됐을 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오늘 안 되겠는데 그럼 자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과연 그럴까? 불안함. 인생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사실 불안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갑자기 회사로 따지면 내가 오늘 잘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윗사람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 달까지만 일하세요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감 뭐 다들 있지 않나? 나만 그런가?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방금 얘기했던 거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근데 좀 극단적인 거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건강검진을 했어. 갑자기 막 의사가 나한테 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같은 소리를 해.
그런 불안함. 의사가 불렀을 때, 아, 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은 항상 있지 않는가. 전화를 거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예, 저는 실제로 전화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 있잖아. 아, 이거 목이다. 야, 아유, 이런 빌어먹을. 놓쳤다. 자,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화를 할 때, 아, 목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화를 할 때, 어, 그냥 맘 편히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면 꼭 내가 어떤 일로 전화를 드렸고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미리 대사를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다못해 피자를 시키더라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데요? 어떤 피자를 원합니다. 라는 거를 난 꼭 미리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뭐 나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전화 공포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다들 사용을 하는데 요즘도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주문하는 거는 족발이거든요. 집 근처 족발집이 배달을 안 해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야 돼. 이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족발 뭐를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주소가 어디고 어떻게 돼가지고 주소는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선택지가 있거든. 거기서 소주를 주문할 건지 사이다를 주문할 건지를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족발 중짜를 주문을 할 거고 콜라를 주문을 할 거고 뭐 이런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받고 있어. 네, 족발집입니다. 네. 어쩌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전화 거는 일이 요즘은 그렇게까지 예, 피로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부담감의 차이인 거지. 그냥 편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네 그럼 이제 여보세요도 안 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카톡을 사용하던 세대라고 전화 거는 일보다는 카톡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관점에선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이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어. 근데 저 사람이 나랑 아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이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제 물론 아무한테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아무한테나 하게 되면 약간 시비 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신기해하면서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거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방금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몰라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랑 뭔가 결국에는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든 딱히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근데요. 그냥 이렇게 호칭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요. 왜 그래 놀래. 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
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방금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지 않나. 예. 주변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안 하시나요?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아니면 딱히 이름을 부를 일이 없거나, 예. 그러니까 단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을 마주쳐요. 눈을 마주치면 딱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야.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한테 뭔가 뭐 이거 뭐라 하지? 한 10명에서 밥을 먹는다고 치자.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 사람 보면서 질문을 하는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구나. 대답을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물어야 되나? 물론 나중에 이름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그 뭐야 설명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 막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거기 그렇다면서요. 근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 그 왜 뭐야 그 안경 쓰고 근데 거기 한 절반이 안경 쓰고 있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서 최우선을 한다.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면 오늘은 안 되겠다. 다른 날 하지 뭐. 오늘은 뭐 할까? 다시 고민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전의 실수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곤 한다.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제가 뭔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도 걔랑 친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좀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왜냐면 그 한마디가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내 인생에 큰 갈림길을 바꿔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게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뭐 후회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궁금증일 수도 있는 거지. 이놈의 모기가 잠깐만 잠깐만 잡아야 되는데 아씨 없어졌어. 열받아. 진짜 한여름밤에 모기 진짜 죽여볼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넘어가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맥이 뚝뚝 끊기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자기 전에 접고 싶으시면 감사합니다. 잡기 전에 자기 전에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근데 사실 요즘은 약간 이미 상상이 좀 되잖아요. 이제 하도 AI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 미래에는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겠지. 같은 그런 고민, 그런 예상?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 블루투스 샤워기를 넣지.
어디로든 문은 언제 나올까요? 어디로든 문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의 형태가 아니어서 그렇지 금방 나오긴 할걸요, 또. 근데 이게 약간, 어,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야. 어차피 이제 웬만하면 사람은 금방 이제 텔레포트가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형태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물건을 텔레포트 시킬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초특급 배달의 형태로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하나를 넣고 그쪽에다 보낸다고 이제 딱 이제 그걸 했어. 이제 이게 사라지고 거기서 재생성이 되는 느낌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사람은 여기서 사라진 다음에 재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포트는 좀 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초특급 배달이라던가 이런 건 좀 있지 않을까? 모기 새끼야 잡았다. 좋다. 잡았습니다. 음. 사실 근데 블루투스 샤워기도 약간 물리 엔진 이거 근데 이거 인간을 물리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뭔가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봐요. 크게 관심은 없다. 감정을 통제하기보다 감정이 휘둘리고 난다. 이거는 사실 근데 엄청나게 큰 분노가 아니면 사실 휘둘린다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솔직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고 감정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른이 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휘둘리고 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부터 이제 결제력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결정을 내릴 땐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 관련된 감정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를 다들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 즉흥적인 에너지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아니죠.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우선순위 루틴에 따라서 바꿔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이 될까 걱정을 한다. 이건 맞아요. 예를 들면 어, 높은 기대감이라는 거는 진짜 언젠가는 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 좀 역효과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걱정된다라기보다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랑 살짝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걱정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100만 유튜브 꼭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만 유튜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100만 유튜브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10분의 1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감지덕지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얘기처럼 나는 10만 유튜버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유튜버가 되라고 하네? 부담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뭐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된다는 얘기가 뭐 100살까지 사세요 같은 그 느낌의 이런 덕담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에 하나하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너무 어려운데. 이건 싫어. 아니, 물론 원래 아까도 그랬지만 일하는 것 자체는 원래 혼자 일하는 게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의 효율이 잘 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싫을 것 같아. 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깊게가 어느 정도까지 깊게죠? 아까 그 누굴 먼저 구할래 같은 질문까지 가는 거면은 시간 낭비가 맞는데 글쎄 나는 트롤리 딜레마는 한 번씩 다들 질문을 대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잖아. 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시간 낭비라고까지 생각이 안 드는 것 같네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가 더 마음에 끌린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떠들썩하냐는 좀 기준이 다르긴 하거든. 예를 들면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별로야. 근데 사람들을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막 클럽에 가는 것도 별로야. 난 그 중간 어딘가가 참 좋은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많을 수 있는 장소는 여름 계곡. 딱 그 정도. 근데 이제 여름 수영장으로 가면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아지잖아. 그건 싫어. 여름 계곡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딱 그 정도? 친구들이 모인 파티룸? 그치. 그 정도면은 굉장히 선호하는 딱 그 정도긴 하죠. 근데 그러면은 사적인 장소긴 하지만 조용하진 않잖아.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네, 그래도 이제 살짝 아예 붐비는 것까진 별로지만 그래도 이제 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좋긴 하니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자. 예.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이 뒷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벌어진 결과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랑 반대로 나왔네? 왜 그럴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마지막 10단계네요. 근데 왜 아직 남아있냐? 뭔가 이상하네?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을 완수한다. 그죠? 원래 일이라는 게 항상 콤보가 있기 마련이거든. 내가 처음에 기초를 다져주면 다음 사람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이 뭐 지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 기와를 이렇게 톡톡톡톡 놓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단계를 건너지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나가는 직업을 선호한다. 이게 같은 질문인데 좀, 같은 의도인데 질문이 좀 다르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살짝 미묘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 전 단계 질문에서 집 짓는 걸 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집 짓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어찌됐든, 결과물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집 짓듯이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뭐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막 꼬불꼬불 지어놓은 집 마냥 뭐 어떻게 지붕이 없는데 막 이렇게 집을 한 3바퀴씩 돌아놔가지고 뭐 어떻게든 와 엄청나게 창의적인 집을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걸 통합해서 다 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건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거를 성공할 수만 있으면 창의적인 해결책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 그게 내가 아닐 뿐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작업을 선호한다? 하는 거는 미묘하다. 그러니까 물론 나는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설로 생각을 해보자. 야, 우리가 이제 글을 볼 때 등장인물이 있고 뭐 설명이 있고 대사가 있고 뭐 이런 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소설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되게 이상한 시도를 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뭐 설명문이 아예 없이 대사만으로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대사 없이 설명문만으로 소설을 쓴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를 대본이라고 하고 후자를 글콘티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어떤 소설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설이라고 부를 수 없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소설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소설은 소설이야. 그럼 그게 이상한 문제냐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호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완전 선호보다는 뭐 이제 가끔씩 한 번 정도?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인 추론보다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아니긴 하죠. 한 번 더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는 아니긴 하죠.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힘든가? 힘들어야만 하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선순위,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지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내 능력 안에서의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있죠. 자, 근데 이거 이메일 주소는 그러면은 내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되는 건가? 그럼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건가? 이메일로 받아야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룰 수 있어서 미루는 거지 마감을 맞출 일 없진 않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마감까지 그 일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능력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일을 해내면서 꼭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어쨌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감만 채우면 된다 라는 느낌? 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결과를 못 보는 건 아니고 이메일로도 보내주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해봅시다. 자, 테스트 결과 ENFP 똑같이 나왔네요. 제가 아는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활동가인 여러분은 이상주의와 창의성과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항상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파력 높은 에너지로 삶을 대하며 카리스마와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은 한계가 없으며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대해 끝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는 생생한 상상력과 결합되어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며 자신의 생명을 지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되는 마음속 깊은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볼게요. 아, 거의 다 중앙에 치우쳐져 있긴 하네. 애매하네. 외향형 64, 직관형 64, 감정형 58, 아, 50, 탐구형 51? 이건 뭐 거의 그대로인데? 야, 근데 계획형 탐구형이면 이거 그거 아니잖아. FP 그 단계가 아니잖아. ENFP, T. 5개네? 왜 5개지? 아, 이렇게 따지면 F긴 하네요. 자, 일단 봅시다. 외향형. 단체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교류를 중시합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중시합니다. 임기응변과 상황에 적응하는 유형이 뛰어납니다. 아, 나 임기응변 되게 좋긴 해. 확실히. 사회적 관행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아, 그쵸. Career Path. 자, 요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여러분에게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근무 조건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쉽지 않군. 강점,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한 성격, 진심 어린 열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난 소통 능력, 유용한 접근 방식, 영감을 드러넣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리고 반복 업무, 예, 싫어하고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예, 벌려놓은 거 되게 많고요. 실무적인 디테일에 관여하는 성격. 아, 이런저런 디테일을 많이 놓치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체계적인 것을 실천하는 성격, 예, 그런 거 맞고요.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다. 예, 하고 나면은 예, 좀 체력 관리가 좀 어렵긴 하지. 그리고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 아, 이거 좀 이거는 사실 나는 되게 내 단점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그냥 더 좋은 아이디어여서 그럴 수 있는데, 아, 이 사람 나 싫어하나 같은 생각을 좀 받아들인 적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냥 내 성격이다라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되게 지켜야 될 단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 성장. 궁시렁. 의미를 추구하는 성격, 진솔한 자아 성찰, 낙관적인 성격, 다른 관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직감을 따르는 성격, 스스로의 진정성을 중시. 어. 그치. 아, 이거 되게 나한테 많이 와닿긴 한다. 모든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꾸준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게 실제로 내가 요즘 그렇게 살려고 오히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약점일 수 있죠. 따스하고 친근한 성격, 잠재력을 발견하는 능력, 개방적인 태도, 유연한 성격, 함께 기쁨을 나누고 뛰어난 감정 표현 능력이 있고요.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 아,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난 그게 있어. 확실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가 좀 있긴 한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없진 않습니다.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게, 아,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는 해요. 진짜 내가 속이 좁은 그게 좀 있어서. 문제를 대면하는 것을 꺼리는 성격. 아, 그치.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거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되나?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고. 과도한 감정 표현은, 어,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결과는 이제 표정에 다 보인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되게 표정으로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 결과를 확인하려면 7,900원을 내야 되네요. 좋습니다. 자, ENFP 유명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야, 로빈 윌리엄스, 뭐야, 누구요? 퀸틴 타란티노, RM? RM이 누구야? 김남준?
김남준 씨 누구죠? 검색 좀 해볼까? 김남준 국회의원 나오는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나오는데? 뭐야? 방탄? RM. 방탄소년단 김남준 씨.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보기 못 올리겠다. 켈리 클락슨. 윌 스미스. 오. 마이크 들고 있다고? 그러네. 그러네. 마이크 들고 있네. 몰랐네. 어머나 세상에. 자, 오늘 이거 못 올리겠네요. 네, 방탄 팬들이 와가지고 이 듣보잡 주제 방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모르겠다. 도망가야겠다. 아무튼 저는 ENFP T였습니다.